이게 약간 고장이 나서 오래가진 않아. 아 그래요? 근데 원래는 오래 가는 거니까. 야 나도 이런 거 지나가. 일단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받아주고 시작할게요. 원장비가 충전을 하는 거. 지난 주도 숙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 부부여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고 제외하고 상해감도 안 되는 친구들은 쓰고 갔던 거. 화요일에 하면 출발할게요. 개념을 봅시다. 135쪽. 지난주에 너무 촉박하게 해가지고 바꾸면 또 60분법으로 바꿀 거예요. 30도 파이에다가 그냥 180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나와서 포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고 60분법을 포도법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바꿔봅시다. 아니고 3분의 1 파이야.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180으로 나누면 돼요. 180으로 나눈다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나누고 거기에 파이만 붙여줘요. 왜냐면 파이가 180이잖아요. 약분하면 120 나오니까. 그래서 60분법을 포도법을 바꿀 때는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여준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6분의 8이 30이고 3분의 8이 35고 특수각에 대한 것들은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거예요. 시간 좀만 지나면 너무 저조사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60도에 2배가 얘니까 얘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 이거한테 2배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어. 꼭 머릿속에 그림 안 그린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왜 이래? 얘는 좀 어려운데 얘는 몇 파일까요? 얘는 조금 어렵긴 해. 4분의 7파이야.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물론 이렇게 하면 돼.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180으로 나누고 파이 붙여놓고 약분해서 쓰면 돼. 그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는 얘네들을 최대한 얘들하고 관련 있게 할 거거든. 45도를 더하면 360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360에서 45를 빼는 걸로 생각할게. 360은 몇 파이? 2파이. 2파이.
얘가 4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7 파이.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이 특수각 3개 관련된 걸로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느낌으로. 안 되겠으면 180은 나눠서 파이 붙이시면 되고 상관없어요. 얘는 몇 파일까? 4분의 3파이야. 마찬가지 180을 나누고 파이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뭐 4분의 이게 45도의 3배인 게 바로 느껴지면 45도 이게 45 곱하기 3인데 그럼 여기 3배니까 4분의 3파인데 그게 안 느껴지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180에서 45도를 빼는 정도. 동료가 파이고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되지. 됐을까? 330도. 얘는 몇 파 있다? 6분의 11. 빠르네요. 6분의 11파이야. 마찬가지. 얘도 180을 나누고 파이 붙여도 되고, 그게 아니면 360 빼기 30이 되지. 2파이고 30은 6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에서 2파이를 빼니까 6분의 11파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 일반값 기억나나? 일반값 예를 들어서 750도야. 얘는 360이 몇 번 있어요? 2번. 2번 있고 720이니까 30 남죠. 그럼 750도에 일반각을 쓰시오 하면은 저기에 있는 2를 뭘로 바꿔? N으로. 약속이야, 약속. 이렇게 하는 게 일반각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호도법으로 되어 있을 때도 똑같이 할 거야. 호도법으로 되어 있어도 여기를 360이니까 여기가 2파이잖아요. 2파이를 기준으로 쓰면 돼. 예를 들면 4분의 15파이 정도 해볼까? 15파이. 얘는 2파이씩 꺼낼 거야, 2파이씩. 그러니까 얘가 4분의 8파이 더하기 4분의 18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2파이. 그럼 여기다가 1, 4분의 7파이. 따라오니 계산? 그러면은 이제 n을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네, 맞아요. 3파이랑 4분의 3파이로 바꿀 순 없어요. 3파이랑 잠깐만요. 3파이랑 4분의 3파이 네. 이렇게. 이 우리가 한 바퀴가 몇 도야? 상당히.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할 거라서 2파이, 4파이, 8파이 이렇게 꺼낼 거야. 이해했니? 한 번만 더 해볼게. 6분의 17파이. 얘는 25파이 합시다. 얘는 2파이가 몇 번 들어있을까요? 몇 번? 2번 들어있어, 2번. 이게 6분의 10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6분의 24. 그래서 남는 게 6분의 1이네요. 6분의 8. 그럼 일반각은 지우고 n. 됐을까요? 이 정도. 중1로 돌아가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생각해 볼게.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x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골랍시다. 지금 우리가 원래 알던 거는 요거 있죠. 반지름 r이고 여기가 x구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 L로 쓸게요.
원래 알던 거 2파이 2파이야 360도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하는 게 호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넓이는 파이r의 제곱에다가 360도 360도에다가 x도 이렇게 되지. 근데 요거를 이제 이 각도를 세타, 저거 이제 호도법이야. 호도법. 세타도가 아니고 그냥 세타야. 그냥 세타. 그냥 세타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지난 시간 했었는데 호의 길이랑 넓이는 중심각의 점 비례하니까 비례식 쓸 수 있는데 호의 길이를 내려고 할게.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 여기 전체는 원의 넓이는 2파이. 아니 원의 중심각은 2파이. 대응되는 길이가 L. 원의 원주는 2파이 R. 그러면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네. 그래서 2파이 사라지니까 L이 R 세타가 돼요. 외울 거야. 우리가 원래 알던 거 이거는 60분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 2파이 곱하기 360분의 뭐 중심각 하면 되고 호도법으로 나와 있어 그냥 R 세타야. 그냥 반지름하고 중심각하고 곱하면 답 나와. 호의 길이가. 실제로 여기서도 볼 수 있거든요. 봐봐. 얘가 2파이잖아요. 2파이 약분하면은 R 곱하기 중심각 바로 나와요. 실제로. 됐지?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 넓이 할게요. 넓이는 마찬가지.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 원의 중심각은 2파이. 얘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원의 넓이는 파이의 제곱. 그러면은 2파이 S가 파이 R 제곱의 세타 사라지고 S가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계산돼. 저것도 외워야 돼. 그냥 그래서 써먹으면 돼. 공식이니까.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2파이잖아요. 2파이니까 파이 약분해주면은 2분의 R제곱 중심각 똑같이 나와. 그래서 60분법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호덕법에서의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2분의 1 R 세타니까 R 세타가 있잖아요. 이 R 세타를 L로 바꾸면 여기가 2분의 1 R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외울 수도 있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시작하자마자 조금 많이지. 소리 안 좋네. 그래서 일단 이 중심각 아니 뭐 60분법으로 나오든 호도법으로 나오든 일단 공식 두 개 다 양쪽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양쪽 다. 너무 쉽겠지만 한 문제 하고 알 거야. 37쪽 단지 볼게요. 반지름이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넓이가 S. 이 두 개 구하래. 그러면 뭐 별거 없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랑 반지름 곱하면 되니까 얘가 R 세타야. 그래서 반지름 4니까 4세타. 세타는 2분의 8가요. 이렇게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 L 계산해주면 4파이 나와. 됐죠?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쉽고 이제 지금 하려는 거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한번 풀고 정석대로 볼게요. 정석대로 풀고 하나 알려줄게.
7번이네. 둘레가 8이래. 둘레가 8인데 이거 봅시다. 둘레가 20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둘레가 20인 직사각형 몇 개 있어? 당연히 엄청나게 많아. 1, 9, 1, 9 이래도 둘레가 20, 2, 8, 2, 8 이래도 둘레가 20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을까. 뭐 2.1, 2.2, 2.3, 2.4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둘레가 20인 직사각형 중에서 얘는 넓이가 9, 얘는 넓이가 16이야. 넓이는 다르네. 둘레가 똑같아도. 그럼 그 수많은 직사각형, 둘레가 20인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아이는 넓이가 얼마일까? 아는 사람. 25. 그렇지. 25야. 뭐 그거는 뭐 2차 함수를 배우면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니 뭐 산술기도 되고 어쨌든 25야.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일 때 실제로 가장 넓이가 커져요. 이거를 할 건데 부채꼴에서 할 거야. 부채꼴에서. 마찬가지 둘레가 8인 부채꼴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엄청나게 크면은 호의 길이가 작으면서 뭐 6, 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거고, 반지름이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2, 4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둘레가 8인 부채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 아이를 찾아볼게. 둘레가 8인 수많은 부채꼴 중에서 넓이 S가 가장 크게 되는 상황을 찾아볼게. 얘는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바로 일반화해서 증명해 줄 테니까 외우세요. 외울 게 좀 있어. 뭐 좀은 아니고 외울 게 하나 있어서 일단 해볼게. 부채꼴이 넓이가 둘레가 8이야. 반지름 모르니까 R, 중심값도 모르니까 세타, 호의 길이 모르니까 L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도 R이니까 둘레는 R 더하기 R 더하기 L 해서 얘가 8인 건 일단 알아. 그리고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넓이를 써볼게.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L도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식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어? 첫 번째. 두 번째. R 더하기 R하고 L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해야 돼? 두 번째로 해야 돼? 두 번째로 접근을 해야 돼. 이런 게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근할 건지 2분의 1 RL 이렇게 돼. 요 아이의 최대값이 궁금해. RL의 최대값이 궁금해. 2R 더하기 L을 알아. 뭐 생각나야 돼? 산술기가 생각나야 돼. 근데 산술기가 잘 모르는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2차 함수로 할게요. 어차피 똑같아서 2차 함수로 할게. 여기에서 L은 8-2R이 되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에 R 놔두고 L 바꿔줄게. R제곱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 끝났네요. 그냥 R이 지금 X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2차 함수 있어서 최대값 구하래. 완전 제곱하면 되겠네. 할게요. 이렇게 돼서 R이 몇일 때? R이 2일 때 최대값 4. 요 아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둘레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둘레가 안 바뀌는 상황에서의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는 2, 여기는 2, 그리고 둘레가 8이니까 2이니까 여기가 4 되겠네. 그리고 넓이는 얼마야? 여기가 4 되고 4 맞죠? 이렇게.
문제에서 최대가 될 때의 넓이 구하고 나서 그때의 중심각도 구하라 했거든요.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 세타 얼마 나와야 돼? 2니까 2 나오면 되겠다. 됐니? 중심각이 2야. 이렇게 풀면 그냥 끝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각이 2다야. 중심각이 2. 둘레가 안 바뀌어.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이고 싶어. 넓이가 최대일 때의 중심각 얘는 무조건이야. 이걸 외울 거야. 그거 지금 증명해 줄 거고. 다시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많은 부채꼴 중에서 넓이를 다 쟀어. 그때 제일 큰 넓이를 가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중심각은 무조건 얼마라고? 무조건 2라고. 무조건. 다시 우리 좀 전에 이거 있잖아. 직사각형 둘레가 똑같아. 넓이가 가장 크려면 이거 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넓이가 가장 크려면 둘레가 일정해. 뭐 여기 8, 2, 8, 2 이렇게 여기는 5, 5, 5, 5 넓이 16, 넓이 25 이렇게 되잖아요. 둘레가 일정한 직사각형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클 조건이 뭐야? 정사각형 되는 거야. 그것처럼 부채꼴은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제일 크려면 중심각이 2면 돼. 무조건 중심각이 2면 돼. 그래서 이건 외울 거야. 물론 서서히는 못 쓰겠지만 종종 나와서 넓이가 제일 커지려면 중심각이 2다야. 중심각이 2다. 증명해볼게요. 똑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번엔 산술기와 써서 할게요. 이번에는. 산술기 R L 있으니까 증명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좋긴 한데. 해볼게. 2R 더하기 L이 일단은 A고 내가 궁금한 건 넓이 2분의 1 R L이 궁금해. 그러면 여기다가 산술기가 쓸게요. 2배의 루트 2RL. 내가 궁금한 건 RL이잖아요. RL이야. 그러면은 잠깐만.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RL이니까 제곱할게요. L 제곱 4L 2의 RL. RL은 항상 맞구나. 네. 8분의 A 제곱. 얘보다 항상 작아. 그러니까 얘는 8분의 A 제곱 16분의 A 제곱보다 항상 작아.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A 제곱이야. 됐을까?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분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이건 외우지 마.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산술기하가 여기 등호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될까? 요거 하는 거야. 산술기하가 이거잖아요. 등호 성립하려면은 얘들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거 하는 거야. 산술기하를 내가 얘랑 얘한테 썼으니까 등호 성립하려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똑같은 거 2개 더해서 A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하나가 얼마여야 돼? 2분의 A여야 돼. 얘가 2분의 A야. 그리고 이것도 2분의 A야. 그러면 R은 4분의 A겠다. 됐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중심각이야. 중심각. L 구하려면은 반지름하고 중심각 곱해야 되니까
4분의 A한테 2 곱해주면은 2분의 1 나오겠다. 여기가 2야. 됐니? 그래서 여기가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둘레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A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여기 무조건 1로 나오는 거야. 이해했니? 뭐, 이 정도는 유도할 수 있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서술형이 이게 풀로 나올 수 있어서 여튼 지금은 일단 외워야 할 건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이 2다. 하나만 더 가져가. 하나만. 중심각이 2여야 되는 거 일단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둘레가 A야. 그거의 절반이 호의 길이야.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이야. 여기까지. 넓이는 외우지 말고. 넓이는 얘 둘을 알면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외우지 말고. 다시. 둘레가 일정한데 둘레가 안 변해. 그때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은 무조건 중심각이 얼마라고? 무조건 2라고요. 일단 이 적어놓고 시작하면 돼. 그리고 호의 길이는 둘레의 절반. 그거의 또 절반이 반지름 본다고. 됐죠? 이걸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86번으로 갈게요. 잠깐만. 186번으로. 둘레의 길이가 26죠. 요 아이의 넓이가 최대가 됐을 때 그때의 중심각 구해보래. 우리는 다 구합시다. 세타도 구하고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다 구해볼게. 넓이가 최대래. 넓이가 최대야. 무조건 중심각 얼마라고? 2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둘레가 20이네.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70. 절반. 반지름 얼마 되는 거야? 5. 절반. 끝. 그럼 넓이는 2분의 1 R4니까 5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물론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요거는 외워서 쓰는 건 서술형에 쓸 수는 없는 거고 서술형에 쓰면 안 돼. 서술형에 근데 실제로 이걸 그냥 유도하는 것도 나와요. 나중에 시험 기간에 한 번 정도 더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튼 요 정도 하면은 부채꼴은 뭐 어렵게 나오는 게 많진 않아서 요 정도는 되고 하나만 더 할게. 좀 전에 한 건 뭐였냐면은 부채꼴에서 둘레가 일정해.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이 2였어. 뭐 호의 길이는 절반이고 그걸 또 절반이 반지름이었는데 그거 놔두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넓이가 일정해. 그때 둘레가 최대일 때 생각할까? 최소일 때 생각할까? 최소. 반대예요. 여기까지 잘해야 돼. 똑같아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 또는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중심각은 얼마? 2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한데 하나 가지고 뭐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고 이런 거 나와. 이런 게 나와. 그럼 일단 중심각에 2 써놓고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지. 중심각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두 친구가 눕는다고 했는데 못 눕네.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쉬는 시간 10분 주고 되나요? 네. 지금 쉬었다가 이렇게 10분만 더 기다리고 와서 그냥 지도 안 하고 10분만 더 합시다. 그것도 가도 들어. 그래도 EM파이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